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무당을 만날 기회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귀신에게 당하거나 살을 입지 않는 이상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버려진 무당집에 들어갔다가 호되게 당한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빈집은 들어가면 안 되지만 무당집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가시죠. 때는 2005년 여름방학이었는데 엄청나게 더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특이하게도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이랍시고 학교 청소를 시켰습니다. 학교 청소를 마치고 친구들과 담배를 피기 위해 학교 앞 빌라촌으로 향했죠. 그리고 근처 어른에게 걸려서 호되게 혼이 나고는 이제는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 한 놈이 자기네 집 근처에 무당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는 거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뜬금없이 무당집을 왜 가냐고 거기 사람 사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놈이 말하길 장사가 안 되는 지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고 말하더군요. 거기 가서 놀면서 담배도 피자는 게 그놈의 심산이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는 저 포함 친구 셋이서 무당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있고 양옆으로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음산하고 무서운 무당집을 보니 다들 무서워졌는지 귀신 있으면 나와보라고 객기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무서우니 귀신 나오면 담배방을 놓겠다는 둥 온갖 센 척을 했던 거였죠. 다같이 쪼그려 앉아 담배를 태우다가 친구 하나가 방에 뭐가 있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빈집이니 먼지와 바퀴벌레나 있겠지 싶었는데 문득 궁금해져서는 누가 문을 열지 결정하자고 하더군요. 친구들은 계속 저한테 문을 열어보라고 말했고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왼쪽 방을 먼저 열었는데 족자며 향냄새며 소위 무당이 모시는 신에게 바치는 제상마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서 여기 빈집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이렇게 깔끔할 수 있냐고 따졌지만 여기에 오자고 한 놈은 한사코 빈집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호기심이 도져서는 이번에는 오른쪽 방을 열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열 용기가 나지 않았고 문고리에 손도 대기 싫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네가 못 열면 자기가 열겠다며 문을 열었고 두 놈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방에 들어가서는 가만히 서 있더군요. 뭐라도 봤나 싶어서 밖에서 니들 뭐 한다고 그렇게 서 있냐고 말하고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줌이란 오줌은 다 쌀 것 같았는데 방 안을 보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쭈그려 앉아있더군요. 가만 보니 여자가 방바닥에 칼질을 하고 있었고 써는 게 아니라 푹푹 찌르는 칼질을 방바닥에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말했던 거였지만 이상하게도 셋 다 몸이 안 움직여져서는 그대로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방바닥에 칼질을 했고 이내 고개를 저희 쪽으로 쓱 돌리고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칼질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푹푹푹푹 방바닥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미친놈들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갔고 근처에 있던 할머니 집으로 우당탕 달려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놀라셔서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물으셨죠. 처음에는 횡설수설을 했는데 결국 할머니께 근처에 있는 무당집에 친구들과 들어갔다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제 등짝을 때리시며 대체 왜 무당집에 들어갔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절에 다니신지라 그런 거에 민감하셨는데 곧바로 다니시던 절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과 함께 집에 오셔서는 부적을 써주셨는데 하나는 태워서 물에 풀어 저한테 마시라고 주셨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몸에 꼭 지니고 다니고 반드시 졸업할 때까지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나가셔서는 아까 그 무당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두 분이 다녀오시고는 엄청 격앙되셔서 저를 다그치셨죠. 스님께서는 혹시 귀신 봤다는 방 들어갔냐, 몇 명이서 들어갔냐 등 당장 말 안 하면 너희들 진짜 큰일 난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무당집 자체가 기가 음하기 때문에 몹쓸 것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 잘못했으면 살이 낄 뻔했다고 말씀하셨죠.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그 스님이 말씀해주신 귀신의 인상착의가 저희가 봤던 귀신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봤던 여자가 원래 그 무당이 모시던 신이고 집에 두었던 제밥이나 상이
모두 그 여자한테 바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무당도 도저히 이 신을 모실 수가 없어서 도망친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같이 갔던 친구 한 놈은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고 교회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방학 내내 찬송가를 방에서 틀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자고 했던 놈은 부모님께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모님이 그냥 넘어가셨대요. 정말 소름 끼치게도 그 집에 살이 낀 것처럼 그 이후부터 안 좋은 일이 넘쳐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바람이 나서 야반 도주를 하셨고 그 친구 집에 계단이 엄청 많고 가팔랐는데 술을 드시고 오시던 아버지께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버디버디로 그 놈과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전학을 간 이후부터 연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 스님이 주셨던 부적을 지갑에서 꺼냈더니 정말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걸 스님께 보여드리니 바로 태워서 없애주시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꿈을 꾸면 방바닥에 칼질을 하고 있던 그 여자가 나오기는 합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무당집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무당집이든 빈집이든 당연히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무서웠던 게 얼마나 무서운 귀신이면 무당도 도망쳤을까요? 더 궁금한 건 무당이 자신이 모시던 신을 버리고 간다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신당을 그대로 차려놓은 걸로 봤을 때는 신을 잠시 속인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은 음기나 원한이 강할수록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죠. 셋이서 동시에 그 귀신을 똑똑히 봤다는 건 분명 그 귀신이 위험한 거라고 느껴집니다. 살을 풀지 못한 한 명에게는 악재가 겹쳤던 걸 보면 더욱이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무당집 함부로 들어가지 맙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